태양계 모든 행성 중에서 우리 지구는 생명체가 발달한 유일한 행성이기 때문에 독특합니다. 하지만 경쟁자가 생긴다면요? 만약 제2의 지구가 갑자기 나타난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할 거예요. 첫 번째는 두 행성의 파괴입니다. 두 번째는 예상 바뀌지만 꽤 논리적인 결말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재앙이 될 거라는 시나리오부터 시작하죠. 같은 조건을 가진 두 번째 지구는 우리 지구와 완전히 같은 양의 햇빛을 받아야만 존재할 수 있어요. 우리 지구가 따르는 궤도는 필요한 양의 태양열을 얻기에 완벽합니다. 만약 조금만 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지구 전체 표면은 남극 대륙과 비슷할 거예요. 그리고 만약 지구가 태양에 조금 더 가까웠다면 우리 모두는 매우 적은 수의 생명체가 살고 있는 거대한 사막에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지구가 우리 지구와 동일하려면 같은 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두 개의 거대한 물체는 서로 가까이 존재할 수 있어요. 지구와 달의 결합이 좋은 예입니다. 하지만 만약 두 번째 물체가 우리 행성만큼 무겁고 거대하다면 두 물체 모두를 위한 공간이 충분하지 않을 거예요. 두 지구의 중력이 큰 문제가 될 거예요. 두 세계가 서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충돌할 거예요. 이 과정은 수억 년에 걸쳐 지속됩니다. 결국 두 행성은 하나의 거대한 세상으로 변할 거예요. 두 지구의 잔해는 토성 주위의 고리와 비슷한 것을 형성하며 새로운 행성 주위를 날아다닐 거예요. 아니면 한 지구가 다른 지구를 궤도에서 밀어낼 수도 있어요. 이 경우 지구 하나가 태양을 향해 돌진하여 대기에서 성냥개비처럼 타버리겠죠. 또한 지구가 항상 시속 10만 5천 킬로미터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세요. 이건 음속보다 80배 이상 빨라요. 이제 서로를 향해 그렇게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두 개의 거대한 행성을 상상해보세요. 화산 분화구에 사는 미세한 유기체도 두 지구의 충돌에서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심지어 달도 그 파장에 의해 산산조각 날 거예요. 하지만 지구의 쌍둥이가 화성과 지구 사이 어딘가에서 다른 궤도를 따라가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이런 상황에서도 사람들의 삶은 영원히 바뀔 거예요. 그런데 지구 쌍둥이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론은 오래전에 나타났습니다. 과거의 과학자들은 두 개의 행성이 태양의 반대편에 숨어 있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천문학의 현대기술 덕분에 우리는 이 이론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렇지 않았다면 망원경과 다른 장비들이 이미 이 행성으로부터 신호를 포착했을 거예요. 과학자들은 지구로부터 수천 광년 떨어진 우주물체를 연구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웃에 있는 또 다른 세상을 알아차릴 거예요. 어쨌든 두 번째 지구가 존재한다고 상상해봐요. 최근에 그것을 발견했어요. 천문학과 천체 물리학 분야 전체가 즉시 수천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지구 쌍둥이에 대한 연구는 인류의 최우선 목표가 될 거예요. 전문가들은 두 번째 지구가 어떻게 생겼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수백 개의 가설을 제시합니다. 이 행성은 태양으로부터 우리와 거의 같은 거리에 있어요. 기후가 같다는 뜻이에요. 곧 과학자들은 지구의 도플갱어가 액체 상태의 물과 대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하지만 우리와는 달라요. 모양과 위치가 다릅니다. 아마 그곳에도 생명체가 존재할 거예요. 하지만 그 기원은 무엇일까요? 운석에 실려온 아미노산 덕분에 지구상에 생명체가 나타났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지구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요. 그곳에서 생명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나타났을 거예요. 그 행성에서는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최초의 지적 생명체가 바다에 나타났을 수도 있어요. 비늘과 지느러미를 가진 양서류이거나 거대한 촉수를 가진 문어 같은 괴물일 수 있죠. 두 번째 지구의 물고기는 물에서 나와 팔다리가 생겼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만약 땅 위를 걷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렇다면 그곳에는 새를 닮은 인류가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땅속 깊은 곳에서 생명이 시작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진화를 통해 휴머노이드 두더지나 고도로 발달된 벌레가 등장했을 거예요. 이것을 확실히 알아내기 위해 과학자들은 그곳에 탐사선을 보냅니다. 화성으로 간 유사한 미션이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이 미션도 문제 없을 거예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탐사선이 다른 지구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탐사선이 그곳에 도착하려면 몇 년이 걸릴 거예요. 이상하게도 발사 이틀 만에 탐사선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건 우리 탐사선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두 번째 지구의 거주민들도 우리 행성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탐사선을 보냈어요. 우리 탐사선과 같은 재료로 만들어졌어요. 카메라와 녹음 장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 탐사선이 기계 거미와 비슷하게 생긴 점을 걱정해요. 혹시 그곳에 거대한 타란툴라가 사는 걸까요? 과학자들은 통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문명에 대한 정보가 담긴 라디오 신호를 방문자들에게 보내요. 그들은 이 메시지를 포착하고 답장을 보내요. 긁힌 자국처럼 생긴 이상한 기호를 포함하고 있어요. 전 세계의 언어학자들은 그것을 해독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동안 천문학자들은 방문자들에게 인간의 말을 녹음해서 보내요. 며칠 후 우리의 인공위성은 우주 이웃의 음성 메시지를 포착합니다. 과학자들이 녹음을 틀려고 합니다.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듣고 있어요. 으르렁거리는 소리. 끔찍하고 이해할 수 없는 으르렁거림이에요. 멈춤과 특이한 리듬이 있어요. 하지만 인간의 언어와는 전혀 달라요. 지구 전체가 공황 상태에 빠졌어요. 모든 나라가 침략에 대비하고 있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방패를 만드는 거예요. 아무도 그 메시지를 해독할 수 없어요. 다른 지구인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사람들은 접촉을 하기 위해 마지막 시도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평화와 협력을 원한다는 내용의 영상을 제스처와 사인을 이용하여 방문자들에게 보내요. 답변은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우리 위성이 영상 파일을 수신해요. 과학자들은 영상을 재생합니다. 충격적이에요. 로봇 슈트를 입은 공룡들이 보여요. 두 번째 지구의 생명체는 우리 지구와 같은 방식으로 발전해 왔어요. 하지만 그 악명 높은 거대한 운석은 그곳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수백만 년의 진화를 통해 공룡들은 지각력이 생겼어요. 비디오에서 그들은 으르렁거리고 발톱으로 우리 지구의 사진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훨씬 더 크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웃는 걸까요? 영상이 끝납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침략을 알리는 것이라고 여겨요. 몇 년이 흘렀어요. 이 기간 동안 과학자들은 공룡들과 여러 차례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우리는 공룡들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파충류들도 평화를 원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행성에도 한때 인간과 비슷한 휴머노이드가 살고 있었지만 거대한 홍수로 전멸했다고 합니다. 공룡은 살아남았고 지적인 존재로 진화했어요. 사람들이 그들의 행성에 발을 들여놓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때 인류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안심할 거예요. 하지만 두 번째 지구에 지적 생명체가 없다면 어떨까요? 그래도 사람들은 기뻐할 거예요. 고향 지구가 또 하나 생겼으니까요. 아마도 사람들은 당장 지구의 쌍둥이 탐사를 시작하거나 우리 자원을 보충하기 위해 자원을 채굴하기 시작할 거예요. 어떤 경우든 그곳은 우리 지구에서 너무 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즉시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두 번째 지구에 정착하기까지는 수십 세대가 지나야 합니다. 우리 고향 행성은 점점 더 많은 자원이 고갈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은 새로운 세상으로 이주하기를 원할 거예요. 처음에는 가장 부유한 사람만이 이주할 수 있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주여행은 더 저렴해질 거예요. 사람들은 두 번째 지구에 낙원을 짓기 위해 많은 돈을 투자할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는 휴가 동안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자연을 즐기러 이 세상을 방문하게 되겠죠. 어떤 경우든 인구는 증가할 거예요. 이것은 머지않아 두 번째 지구도 첫 번째 지구만큼 포화 상태가 될 거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다른 별에서 새로운 집을 찾기 시작할 거예요. 만약 지구와 비슷한 행성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문어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문어가 다른 행성에서 지구로 왔다는 설도 있습니다. 모든 동물은 여러 진화 단계를 거쳐 발달해요. 예를 들어 코끼리와 매머드는 500만 년에서 600만 년 전에 하나의 공통 조상으로부터 내려왔어요. 더 멀리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거의 모든 포유류와 파충류는 하나의 조상으로부터 진화했어요. 각각의 종은 수백만 년 동안 변화해 왔어요. 하지만 문어는 아니에요. 갑자기 어디선가 등장했어요.
진화의 관점에서 볼 때 오징어는 지금으로부터 수백만 년 후에 문어로 진화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보세요. 이미 여기 있어요. 게다가 문어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똑똑합니다. 문어의 유전 코드는 인간보다 훨씬 더 다양해요. 혹시 우리와 비슷한 다른 행성에서 온 방문자가 아닐까요? 하지만 물론 이건 그저 가설일 뿐이에요.